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미용사 네일 15-4번 들어가실 건데요. 자, 기출 문제 어디서 다운받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자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요. 시험 다 붙으시고 잘 보시고 시험 오늘 거 같이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1번 일명 도시형 유입형이라고 하며 생산층 인구와 전체 인구의 50% 이상 되는 인구 구성의 요형은 요거 이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세 여기가 100세라고 보시고 도시형 유입 생산층 인구가 요 중간 라인이에요. 20대부터 한 50대까지 정도를 이제 생산층으로 보는데 이때가 50%래요. 나머지는 다 적겠지. 25%씩 밖에 없겠죠. 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주면 뭐죠? 별형입니다. 별형 1번이에요. 2번 다음 중 식물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체는? 자, 이것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죠. 뭡니까? 이산화황입니다. 4번 3번 다음 감염병 중 호흡기계 전염병에 속하는 거. 호흡기계 이걸로 옮겨지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 발진티푸스는 2가 옮기죠. 2가. 두 번째 파라티푸스도 아니고요. 세 번째 디프테리아는 호흡기계 전염병에 속합니다. 확열 아니고요. 확열 누가 옮겨? 모기. 4번 사회보장 종류에 따른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옳은 거 찾으래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사회보험 공적부조 있는데 사회보험인지 아니면 공적부조인지 맞는 걸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건데 볼게요. 첫 번째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의료보장은 사회보험이 맞아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은 공적부조예요. 공적부조가 뭐냐면 기초생활의 보장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회보험, 소득보장, 의료보장은 맞는 거. 세 번째 공적부조의 기초생활보장 맞는데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회보험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적부조의 의료보장도 사회보험으로 들어가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적부조에 들어가요. 정답 2번. 5번 가로 안에 들어가는 알맞은 거. 땡땡이랑 감염병 유행지역 입국자에 대하여 감염병 관리가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 격리로 건강격리라고도 한다. 이게 뭐죠? 검역이요. 검역. 정답 1번. 요즘에 이제 격리를 하는데 여기 전부 다 이제 검역에 들어갑니다. 정답 1번. 6번 감염병을 옮기는 질병과 그 매개곤충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첫 번째 말라리아 진드기. 말라리아 누구예요? 모기. 두 번째 발진티푸스 모기 아니죠? 이라 그랬었어요. 아까 좀 전에 나왔었죠. 세 번째 양충병 쯔쯔가무시는 진드기가 옮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뇌염은 채채파리가 아니고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죠. 정답 3번. 7번 영양소의 3대 작용으로 틀린 것은? 영양소죠. 영양소입니다. 영양소의 3대 작용 틀린 거. 첫 번째 신체 생리기능 조절 맞죠? 비타민 무기질이 생리기능 조절을 하죠. 두 번째 에너지 열량 감소는 아니죠. 아니고요. 세 번째 인체 조직의 구성하는 게 맞고요. 네 번째 열량 공급 작용을 하죠. 정답 2번. 8번 다음 소독 방법 중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칙칙칙칙칙 뭡니까? 고압증기법 또는 고압증기 멸균법이라고 하죠. 9번 인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대체로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하고 크기가 작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 요즘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바이러스입니다. 10번 임용업소의 쓰레기통 하수구 소독으로 효과적인 거. 자, 일단 쓰레기통 하수구가 나왔으면 둘 중 하나를 생각했어야 돼요. 뭐예요? 그 크레조를 생각했던지 아니면 하수구가 딱 보였으니까 생석회를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딱 보니 크레조는 왠지 눈에 안 보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생석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석회유도 가능해요. 생석회 있고 역성비누 또 있네. 역성비누는 어디다 쓰죠? 손 소독할 때 쓰죠. 도구나 뭐 이런 거 닦아 쓰실 때 사는 거고. 정답 3번입니다. 11번 임용업소에서 공기 중 비말 전염으로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감염병. 비말 전염이 뭡니까? 막 했을 때 요걸로 옮겨지는 거. 뭐죠? 첫 번째 인플루엔자는 감기 비슷한 거죠. 물론 뭐 더 아프긴 하지만 비말 전염으로 전파되는 거고요. 대장균 아니고 뇌암 아니고 장대푸스 아니고. 응? 장티푸스도 내가 침 퇴퇴퇴퇴 그러면 옮겨지긴 해요. 근데 가장 쉽게 옮겨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인플루엔자가 맞아요. 장티푸스도 내가 뭐 애취했는데 이 침이 저 사람 입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옮겨지긴 하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뭐죠? 석탄산. 희석농도 3%. 다른 말로 페놀. 13번 다음 중 아포, 포자까지 사멸시키는 멸균 방법은? 아까 또 있었죠? 칙칙칙. 뭡니까? 고압증기 멸균법. 14번 소독제의 구비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높은 살균력을 가질 것. 그쵸. 두 번째 인축에 해가 없어야 될 것. 당연히 사람이나 뭐 동물들한테 해가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 저렴하고 구입과 사용이 간편할 것.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저렴해야 돼요. 네 번째 냄새가 강할 것. 냄새는 없어야 됩니다. 대상물에 피해가 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냄새를 일부러 독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 휘발성도 세고 냄새가 그렇게 독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나오자마자 바로 찾았죠. 뭐죠? 안드로겐. 피지 조절하는 호르몬 안드로겐. 16번 멜라닌 세포가 주로 위치하는 곳은? 멜라닌 세포 어디 있습니까? 표피에서 제일 밑에 각두가 유기 딱에서 어디 있어요? 기저층. 저 밑에 있는 거 기저층. 2번. 17번 피지 각질세포 박테리아가 서로 엉켜 모공이 막힌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면포라고 합니다. 면포라고 합니다. 18번 사춘기 후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분비되기 시작하는 땀샘으로 세취선이라고도 하는 것. 세취선 뭐죠? 일단 땀샘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환선과 대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소환선은 입술 생식기 제어가 전부 다 있죠. 대한선은 사타구니 겨드랑이 뭐 유두 네, 요런데 몰려 있습니다. 요게 맞아요. 영어로 하면 소환선은 에크린선, 대한선은 아포크린선이라고도 나오죠. 19번 일광화상에 주된 원인이 되는 자외선은? 자, 자외선 3개밖에 없죠. A, B, C밖에 없죠. 자, A는 뭐예요? 피부 태우는 거. B는요? 화상 입히는 거. C는요? 살균 소독할 때 보통 이제 쓰죠. 가시광선은 뭐 눈에 보이는 색깔 이런 것들. 자, 그럼 정답은 2번. 20번 다음 중 뼈와 치아의 구조 성분이며 결핍되면 혈액 응고 현상이 나타나는 영양소는 뭐죠? 칼슘입니다. 칼슘. 정답은 3번. 21번 노화 피부에 대한 전형적인 증세는? 늙은 피부, 노화된 피부 뭐죠? 첫 번째 피지가 바다 분비되어 번들거린다는? 아니에요. 두 번째 항상 촉촉하고 매끈하다. 부럽네요. 세 번째 수분이 80% 이상이다. 완전 부럽네요. 네 번째 유분과 수분이 부족하다. 그렇죠. 노화 피부는 유분과 수분이 부족해서 이제 건조해지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기도 쉽습니다. 22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임의용 기구 소독 기준 및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건열 멸균 소독. 섭지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 10분 이상 쐬어준다. 이 애매한 게 160도에서 한 70도 되는 걸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쐬어줘요. 이건 이제 뭐 2번, 3번에 끊어서 이제 열을 올려가면서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게 건열 멸균 소독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도씨 이상도 맞고 10분 이상 쐬어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1시간에서 2시간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라고 보는 문제입니다. 조금 애매해요. 나머지 맞는 얘기인데, 두 번째 증기소독. 섭씨 100도씨 이상의 습한 열에서 20분 이상 쐬어준다. 맞고요. 세 번째 열탕소독. 섭씨 100도씨 이상의 물에 속에서 10분 이상 끓여준다. 맞고요. 네 번째 석탄소독. 석탄산 3%에 물 97% 수용액을 10분 이상 담가준다. 맞아요. 문제가 조금 애매해요. 정답 1번. 23번 공정위생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이죠. 24번 면허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반납한 면허증을 정지기간 동안 누가 보관하는가? 누가 보관하죠? 시, 군, 구청장. 관할, 시, 군, 구청장. 25번 과태료의 부가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시군 구청장이 부가징수한다. 맞고요.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고지단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과태료 처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통보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네 번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다. 맞습니다. 지방세 딸려 나와요. 26번 다음 중 청문회 대상이 아닌 때는? 첫 번째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청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청문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영업소 폐쇄 명령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때도 청문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벌금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벌금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형이 집행된 거예요. 청문을 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맞은 거예요. 네. 27번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소시지를 변경할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했대요. 영업청 폐쇄를 바로 합니다. 바로 합니다. 1번이고요. 28번 임의용 영업신고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거. 영업신고 때요. 볼게요. 첫 번째 임의용사 자격증 원본. 임의용사 자격증 원본은 영업신고가 아니고요. 면허증을 발급할 때 필요합니다. 아니고 두 번째 면허증 원본은 영업신고할 때 필요하죠. 세 번째 호적등본 및 주민등본은 필요 없고요. 네 번째 건축물 대장은 도면을 그려서 내긴 해요. 도면을 그려서 내긴 하는데 건축물 대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2번. 29번 화장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는 거. 첫 번째 수렴 화장수는 아스트린젠트라고 불린다. 아스트린젠트를 처음 보겠지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수렴 화장수는 지성 복합성 피부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맞고요. 세 번째 유연 화장수는 건성 또는 노화 피부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네 번째 유연 화장수는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결을 섬세하게 정리해준다는 수렴 화장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 30번 아줄레는 어디서 얻어지는가? 와, 이런 건 이제 문제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건데 아줄레는요 카모마일에서 얻어집니다. 지금 기억할게요. 아줄렌 하면 카모마일. 31번 향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퍼퓸, 알코올 70%와 향수 원액 30%를 포함하며 향이 3일 정도 지속된다. 네, 퍼퓸은 되게 세요. 그래서 3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향수 원액 30%에 알코올 70%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맞는 내용. 두 번째 오드 퍼퓸은 알코올 95% 이상 향수 원액 2에서 3%로 30% 정도 향이 지속된다는 샤워 코롱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샤워 코롱은 알코올 80%와 물빈 향수 원액 15% 함유된 것으로 5시간 정도 지속된다. 5시간 정도 지속되면 오드 퍼퓸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헤어토닉. 헤어토닉은 잘 안 나오는데. 그죠? 알코올 85%에서 95%와 향수 원액 8%간에 함유된 것으로 향이 2-3시간 정도 지속된다. 2-3시간 지속되는 건 이제 5대 코롱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5대 코롱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30번 린스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정전기를 방지한다. 맞고요. 두 번째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 맞고요. 세 번째 자연스러운 광택을 준다. 맞고요. 네 번째 세정력이 강하지는 않죠. 샴푸겠죠 그건. 33번 화장품 성분으로 기초 화장품이나 메이크업 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는 고형의 유성 성분으로 화학적으로는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결합된 에스테르이며 화장품의 굳기를 증가시켜주는 원료에 속하는 건 왁스입니다. 왁스입니다. 그다음 1번. 34번 화장품의 4대 요건에 속하지 않는가? 화장품의 4대 요건 뭐 있죠?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하나 뭐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그죠? 사용성이죠. 자, 3번 치유성은 없는 거. 35번 다음 중 미백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첫 번째 비타민 C 미백 기능이 있죠. 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더듬어지네요. 두 번째 코직산도 미백 기능이 있고요. 캠퍼는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진정작용이 있는 거고요. 감초도 미백 기능이 있죠. 정답 3번. 36번 네일 미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최초의 미용 네일은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 맞고요. 두 번째 고대 이집트에서는 헤나를 이용하여 붉은색, 오렌지색으로 손톱을 물들였다. 맞고요. 세 번째 그리스에서는 계란 흰자와 아라비안산, 고무나무 수액을 섞어 손톱에 칠하였다. 아니요. 아니고요. 네 번째 15세기 중국의 명왕조에서는 흑색과 적색으로 손톱에 칠하여 장식하였다. 맞습니다. 37번 손톱 구조 중 조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조근 뭐죠? 손톱의 근, 뿌리입니다. 루트. 손톱 뿌리는 뭐하죠? 첫 번째 손톱 모양을 만든다 아니고요. 두 번째 연보른색의 반달 모양이든 룰루라겠죠. 세 번째 손톱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곳이다. 그렇죠. 손톱 뿌리니까요. 네 번째 손톱은 수분 공급을 담당한다. 아니죠. 38번 네일샵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처 방안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는 거. 첫 번째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 있는 용기를 이용한다. 맞고요. 두 번째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가루의 흡입을 막는다. 맞고요. 세 번째 작업 공간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 흡연을 금한다. 당연하죠. 네 번째 가능하면 스프레이 형태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 4번. 39번 손톱 구조에서 자유연, 프레치 뭐예요? 여기 앞에 손톱 앞에 프레치 밑부분 여기 하조피죠. 하조피 손톱 밑에 찌르면 아픈데 하조피 하이포키니움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40번 다음 중 손톱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손끝과 발끝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 그쵸? 두 번째 미적 장식적 기능이 있다. 있긴 있죠. 세 번째 방어와 공격의 기능이 있다. 있죠. 방어는 돼요. 공격은
꺾나요? 네 번째, 분비 기능이 있다. 분비 기능은 없죠. 손톱에서 뭐 나오진 않죠. 다치면 고름이 나오긴 하겠죠. 네. 없습니다. 4번. 41번. 다음 중 손가락의 수직골 뼈의 명칭이 아닌 것은? 뼈는 제가 웬만하면 매번 얘기를 하지만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뼈가 몇 개예요? 206개예요. 206개인데 다 못 외워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외울 이유가 없어요. 일단 정답은 요골이에요. 뭐 장난삼아 그냥 동그라미 있는 거 찾으라고 하는데 네, 정답은 요골입니다. 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외워보세요. 네, 정답은 4번. 42번. 다음 중 내일 미용 시술이 가능한 경우. 첫 번째, 사상균증. 균 있으면 건들면 안 돼. 나도 얼마요. 건들지 마세요. 두 번째, 조각 구만증.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세 번째, 조각 탈락증. 조각 껍데기 떨어지는 거 안 하고요. 행내일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 43번. 네일 도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큐티클 리퍼. 손톱 위에 거스름하게 생긴 살을 제거할 때 사용한다. 네. 두 번째, 아크릴 브러쉬. 아크릴릭 파우더로 볼을 만들어 인조 손톱을 만들 때 사용한다. 맞고요. 네, 세 번째, 클리퍼. 인지탭을 잘라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한다. 클리퍼가 아니고 이거는 티커터기예요. 티커터기. 정답은 3번. 네 번째, 아크릴릭 펌지. 팁 없이 아크릴릭 파우더만을 가지고 네일을 연장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44번.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가 붙지 않고 벌어지게 하는 외양에 작용하는 손등의 근육. 여기 붙어있는 거 외전근입니다. 외전근. 45번. 네일 미용 관리 중 고객 관리에 대한 응대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시술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막기 위해 예약한 고객을 우선으로 한다. 네. 두 번째,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는 필요한 물건과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맞고요. 세 번째, 관리 중에는 고객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심심해요. 대화해야 되겠죠. 네 번째, 고객에게 소지품, 옷, 보관함을 제공하고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46번. 고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피부 습진이 있는 고객은 처치를 하면서 서비스한다. 피부 습진이 있으면 내가 처치를 할 수는 없죠. 습진을 처치하는 건 의료행위예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고객을 응대한다. 꼭 진한 화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세 번째, 네일 제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인이 되는 제품을 사용을 멈추도록 한다. 그렇죠? 네 번째, 문제성 피부를 지닌 고객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을 자유롭게 한다. 문제성 피부가, 이런 습진 같은 케이스를 또 얘기하는 건데, 문제성 피부가 있는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답 3번. 47번. 다음 중 발의 근육에 대한 거. 이번엔 또 근육이네요. 이거 일단 발 그러니까 족배근이에요. 발 그랬으니까 족배근이에요. 정답 4번. 48번.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고객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화학물질은 피부에 닿아도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왜죠? 신경 쓰셔야 되겠죠. 두 번째, 통풍이 잘 되는 작업장에 작업한다. 맞고요. 세 번째, 공중 스프레이 제품보다 찍어 바르거나 솔로 바르는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네 번째, 콘택트 렌즈 사용을 제한한다. 안 쓰는 게 좋아요. 안경 쓰는 게 좋아요. 안경 쓰는 게 좋습니다. 49번. 한국의 네일 미용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 네일 장식의 시작은 봉선화 꽃물을 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 한국 네일 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으로 네일 산업의 급성장을 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요게 아마 저번 시간에 문제에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1990년대부터 대중화가 돼서 시작되었어요. 아니에요. 세 번째, 1990년대부터 대중화가 되어 왔고, 여기 있네. 1998년에는 민간 자격증이 도입되었죠. 그리고 2015년부터 국가직 기술 자격증으로 변경이 되었죠. 네 번째, 화장품 회사에서 다양한 색상의 펄리쉬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이 네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50번. 네일 질환 중 교조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 교조증, 이제 오니코파지라고도 하는데, 교조증이 뭐냐면요, 물어뜯는 손톱이에요. 그래서 물어뜯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톱 표면에 연장을 해둔다든지 아크릴을 발라놓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적합한 거. 첫 번째, 유전에 의해 손톱 끝이 두껍게 자라는 것이 원인으로? 아니죠. 두 번째, 멜라닌 색소가 착색되어 일어나는 증상? 아니죠. 세 번째,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는 경우 원인이 되며? 그렇죠. 인조 손톱을 붙여 교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식습관이나 질병에서 비롯된 증상? 아니죠. 51번. 습식 매니큐어 시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고객의 취향과 기호에 맞춰 손톱 모양을 잡는다. 그렇죠. 두 번째,
자연 손톱 파일링 시 한 방향으로 시술한다. 네. 3번 손톱 질환이 심각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권한다. 네. 4번 큐티클을 죽은 각질 피부이므로 반드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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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뭐 조금 남겨도 돼요. 근데 뭐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제거를 하는 거지 모두 꼭 그걸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닙니다. 52번 폴리시를 바르는 방법 중 손톱을 길고 가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 사이드 부분 남겨두고 하는 컬링 방법. 이거 저번 시간에 있었어요. 프리 월로 나왔어요. 그때는 프리 월. 52번 폴리시를 바르는 방법 중 손톱이 길고 가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양쪽 사이드 부분을 남겨두고 컬러링 하는 방법은,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프리 월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었죠? 슬림라인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 53번 UV 젤 네일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젤은 끈끈한 점성을 가지고 있다. 갖고 있죠. 두 번째 파우더와 믹스되었을 때 단단해진다는, 이거는 아크릴릭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 2번이겠네요. 세 번째 네일 리무버로 제거되지 않는다. 제거 안 되죠. 네 번째 투명도와 광택이 뛰어납니다. 54번 아크릴릭 시술시 바르는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문제인가요? 저번 시간이랑? 네, 첫 번째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녹여준다. 맞고요. 두 번째 아크릴릭 네일이 손톱에 잘 부착되도록 도와준다. 맞고요. 세 번째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있고요. 네 번째 충분한 양으로 여러 번 도포해야 된다. 여러 번 도포하지 않아요. 한 번만 딱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 녹아요. 손톱이. 정답은 4번. 55번 네일팁 오버레이 시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네일팁 접착 시 자연 손톱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덮지 않도록 한다. 네. 팁 연장 얘기하는 거야. 팁 연장. 두 번째 자연 손톱이 넓은 경우 좁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작은 사이즈의 네일팁을 붙인다. 딱 맞는 거를 붙여서 쉐입을 좁게 잡는 게 낫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세 번째 네일팁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 자연 손톱에 에칭 작업을 한다. 네. 이렇게 모양 잘 맞춰주고 이렇게 표면 다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죠. 네 번째 프라이머를 자연 손톱에만 도포한다. 그렇죠. 그렇죠. 정답 2번. 56번 아크릴릭 네일 보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첫 번째 들뜬 부분의 경계를 파일링한다. 경계 파일링을 해야 되겠죠. 보수할 거잖아. 그죠? 두 번째 아크릴릭 표면이 단단하게 굳은 경우 파일링을 한다. 맞고요. 세 번째 새로 자라난 자연 손톱 부분에 프라이머를 바른다. 발라야 되겠죠. 네 번째 들뜬 부분에 오일 도포 큐티클을 정리한다. 들뜬 부분에 오일 기운이 없어야 되겠죠. 네. 정답 4번. 57번 패디 파일이 사용 방향으로 가장 적합한 거. 뭐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손 문 방향이나 발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발 문이거든요. 발 문 방향, 종문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방향 파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답은 3번이에요. 58번 큐티클을 정리하는 도구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한 거. 뭐죠? 니퍼죠? 큐티클 리퍼죠? 큐티클 리퍼. 정답 2번. 59번 페디큐어의 시술 방법으로 맞는 것은? 맞는 거 찾으래요. 첫 번째 파고드는 발톱 예방을 위해 발톱 모양은 쉐입은 일자형으로 한다. 그렇죠. 스퀘어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번부터 정답인가요? 두 번째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고객은 마사지를 더 강하게 해준다. 왜 그래야 되죠? 네, 안 돼요. 세 번째 모든 각질 제거는 콩커터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제거한다. 각질은 콩커터를 사용해서 제거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칠 수도 있고 완벽하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 발톱 모양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잡아준다. 고객이 원한다고 뭐 뾰족하게 뭐 포인트형으로 잡지는 않을 거잖아요. 스퀘어를 보통은 하죠. 스퀘어를 보통은 합니다. 정답 1번. 60번 네일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네일팁 접착 시 손톱의 2분의 1 이상 커버. 아까도 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다른 문제인가요? 네일팁 접착 시 손톱의 2분의 1 이상 커버해서는 안 된다. 세모. 두 번째 네일팁의 손톱 크기가 너무나 크거나 작지 않은 경우 가장 잘 맞는 팁의 사이즈의 팁을 사용한다. 맞고요. 세 번째 월 부분 형태에 따라 풀웰이나 하프웰 등이 있다. 맞아요. 네 번째 자연 손톱이 크고 납작한 경우 커브 타입 팁이 좋다. 크고 납작한 경우엔 커브 타입보다 좀 펴져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틀린 거네요. 틀린 거네요. 정답은 4번.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모두 잘 풀어보셨죠? 내일 문제는 그나마 좀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로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문제들과 뭐 크게는 막 다르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조금 더 문제는 계속 새롭게 나오고 계속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만 나 60개 외워서 간데 왜 똑같은 거 안 나와요?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문제 보시고요. 시험달을 잘 치르시고요. 모두 합격하셔서 다시 만나시는 걸로 할게요.